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이번 영상 그렇게 길지 않게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짧고 굵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또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거의 11시 다 돼서 일이 끝나가지고 이제 퇴근을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평소에 유튜브를 이제 구독을 눌러놓은 것들을 이런저런 내용들 뭐가 올라온 게 없나 이제 살펴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속보에 무슨 계엄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건가? 계엄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걱정할 상황이 지금 전혀 없는데 북한에서 뭔가 핵을 쐈나? 뭔가 특수한 상황이 생겼나? 라고 했는데, 뭐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참 어이없는 또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야, 이게 또 이렇게까지 흘러갈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내려오기 위해서 그런 마지막으로 행동을 취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곱게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건지 등등,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깊게 정치에 관심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저 주식시장에 악영향이나 끼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다 별걸 가지고 다 속을 썩이고 앉았으니까 도대체가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고요, 좌판이 우판이 여당이니 야당이니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그냥 중립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계엄령은 주식쟁이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앞으로 이어나갈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거,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내수 경기도 이렇게나 좋지 않은 상황에 저짓거리를 해가지고 환율 폭등하면 내수 경기는 더 박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등등, 지금 미국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그쪽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잘 키워야, 그래야 그나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벌어먹고 사는데, 안 그래도 지금 규제네 관세네 시끄러워 죽겠는데 거기서 외교적인 거, 정치적인 것까지 리스크가 생기게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나간다? 도대체 진짜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그 권력과 위상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말로만 국민들을 생각한다 하지 말고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펼쳤을 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어젯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제 야간에 환율 폭등하고 비트코인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MSCI도 마이너스 7, 8%대까지 빠졌다가 야간 코스피 선물도 5%대까지 하락했다가 진짜 완전 어제 밤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이 승리자일 거예요. 이거 뭔 내용이냐? 아마 이 생각 드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지금 15분봉입니다. 15분봉 차트인데 어제 한 10시 반쯤부터 어마어마하게 폭등 보이고 토해 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는데, 잘 보시면 환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런 1400 바짝 초반이었다가 어쨌든 하다못해 뭐 10원이라도 올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충격 정도는 있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상승이라도 나타났다라는 거고, 이만큼의 원화라도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어쨌든 개장하기 전에 계엄령을 해제했기 때문에 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탄핵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뭐 직접 사퇴를 하든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공백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국정 운영 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그 대통령에 앉아있고 그 대통령 최측근의 인사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정부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목적과 방향 자체, 그런 이야기 자체를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측근들 다 물러섰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물러서면 이제 아예 그냥 정권을 운영할 그 핵심 우두머리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시장은 이거 자체를 굉장한 리스크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원화 똥값 되고 달러 뛰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치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의견이 아니라 저는 그냥 주식 관점에서, 경제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솔직히 우리 내수 경기 여전히 안 좋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의견이 또 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윤통령도 잘한 게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뭐 문재인도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못했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색깔들이 누구에게나, 국민 누구에게나 있고, 각자 생업도 다르고, 내가 득을 볼 수 있는 거,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각자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과 한 정권,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때 뭐 부동산 가격이 어떻고 저쩌고 막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냐 없냐는 정권이 교체되는 것으로 사실 시장은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바라고 기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뀔 때 기존에 이제 바이든 정권은 어떤 정책들을 주로 밀었습니까? 친환경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또 그리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축이었는데 얘네들이 주가가 빠지고 트럼프 정권이 오면은 이제 방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비트코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이렇게 판이 바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솔직히 최근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완전 개판이었고 계속 우리가 지금 시장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경기 안 좋은 거 알겠다고 밸류업 한다며 효과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 잘하고 실적 좋으면 뭐해? 반도체 13개월 연속 수출 호조였다가 꺾이고 그럼 뭐 하냐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외화를 벌어오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정치와 외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그 뒤에 또 더 좋거나 뭐 좀 부진하거나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솔직히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식시장 그냥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최악입니다. 안 좋습니다. 지금 환율이 142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1420원대면 거의 진짜 큰 공황급의 위기가 와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표들이 엇갈려 있고 주식시장은 못 올라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의 문제라는 겁니다. 금투세 이슈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결국에 금투세도 뭐 폐지하니 어쩌니 이야기를 했었지만 빨리빨리 못했고 그걸로 인해서 상반기 때부터 계속 주가는 두드려 맞은 건 맞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국정 운영 안에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걸려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고 결국에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윤통령이 머물러 있던 그 시간 동안에 지금 주가는 현재 이 위치에, 이 꼬라지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크게 극단적으로 잘못돼서 이런 상황이 됐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외부적인 거, 정책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규정과 규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쩌면 이번에 이 계엄령이 솔직히 말하면은 장이 열리기 전에 해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진짜 우리나라 시장 오늘 완전 처참할 뻔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위기는 넘겼잖아요. 계엄령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또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저는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을 새로운 정권이 안기 위해서 다시 이제 대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올 때 그러한 공약들이 시장에 다시 묻어나게 되면서 또 특정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거나 뭐 등락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은요, 새로운 판을 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민주당은요, 지금 현재 국힘의 이런 문제점들로 나타났던 환경들을 디스하면서 자기들은 개선할 수 있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공약을 내세울 거 아니에요. 공약을 지키고 못 지키고는 나중 문제지만 대선을 하거나 정치질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런 걸 보면서 환호하면서 움직이잖아요. 마치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큰 대참사가 날 뻔했는데 일단 그 위기는 잘 넘어갔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권의 공백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에 좋지 못했던 거, 꼭 경제적인 거 말고 주식시장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좀 좋지 않고 어려웠던 것들,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 그동안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받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기대감을 형성시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주가종합지수를 포함해서 코스닥까지도 좀 말이 안 되는, 밸류적으로도 너무 싼 그러한 저점 위치에 머물러 있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수장 다시 안 치고 인사 개편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오늘 S&P 쪽에서도 이야기했죠. 한국 이번에 계엄령으로 인해서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할 이유는 없다. 그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저 정도는 일단 용서해 줄 수 있어.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쟤네들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럼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만 외국인들에게 또 내용을 풍기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분위기를 풍길 것이다라는 거죠. 항상 그렇잖아요, 대선은. 현 정부, 전 정부를 디스하면서 자기들이 그거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여러분들 대선 하루 이틀 봅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차기 정권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면서 그들이 조금만 그러한 공약을 이행해 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가
주가 자체가 이렇게 싼데 여기서 올라오면은 야 얘네가 해냈다 또 이러겠죠. 그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제 있었던 계엄령은 단기적으로 큰 위기가 되고 큰 리스크가 될 수는 있었지만 이거 잘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황을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정권이 교체된다라는 시나리오를 이제 그려간다면 오히려 전 이거 되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투세도 함부로 막 더 밀고 나가지 못했던 게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4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1,40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1,000만 명의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1,000만 명의 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어떻게 살려주겠다라는 그러한 공약들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중요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최근에 금투세로 이런 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주식시장 관련된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울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대감들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계엄령이고 어쩌고 이런 거 시끄러운 거 알겠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당분간 뭐 탄핵이니 어쩌니 뭐 계속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좀 되어 가면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도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대략적으로 10시 반경에 계엄령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동안 저에게 설문을 해주셨던 분들께 제가 이렇게 어젯밤에 11시 12분에 제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내용 잠깐만 보시면 요거 캡처를 해서 갖고 온 거라서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만 어젯밤 11시 12분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남겨드렸어요. 현재 시각 기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환율, 야간 MSCI, 선물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혹시 뭐 이게 광고처럼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실까봐 실화입니다. 이렇게 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와 같은 분위기로 쭉쭉쭉쭉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갑작스럽게 40여 년 만에 계엄령입니다. 대통령의 돌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우선 상황을 좀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 개장 전까지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반대로 개장 전에 계엄령이 해제가 된다면 절반 이상은 정상 범주에 재진입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을 때는 이렇게 또 저떻게 됐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머니코드 채널에 설문을 참여해주신 분들께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슈를 팩트 체크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주식 종목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가장 빠르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무료방이나 정규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젯밤에 실시간으로 내용을 다 메시지를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정규반이 아닌 분들은 사실 문자가 가장 편하시잖아요. 텔레그램 같은 거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분들 사용하기 어렵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손이 잘 안 익어서 안 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자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장문으로 한 번만 정리해서 딱 보내드리면 그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자, 구독은 꼭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자, 혹시나 문자가 수신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웹발신이라는 요 글자 자체에 있죠. 이 글자 자체가 혹시나 스팸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스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스팸 확인을 했는데도 수신된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종료 전에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바로 클릭을 해서 간단하게 설문을 재참여해 주시면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내용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 아니고요. 당연히 무료죠. 대신에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만 눌러주시고 핵심 정보들을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에 하나요 누구에게나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청 안 하면 정말 손해고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실력 있는 진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유튜브 영상들 한번 보세요. 제 거 말고 다른 거 보세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가 어딨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간단한 설문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종료 전에 꼭 한 번씩만 설문 참여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계엄령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HLB가 조금 더 많이 빠졌어. 저는 그거 저가매수 기회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개장 전에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주가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HLB 주주님들은 무조건 이거 꼭 신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좋은 기회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물을 타야 됩니다. 혹은 이거는 좀 리스크가 크니까 좀 한 발 물러서야 될 것 같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가 지금 무슨 내용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 못 드리죠. 상황 보면서 언급 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가장 빠르게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HLB부터 또 다양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진심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거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설문 꼭 한 번씩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정치적인 색깔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중립에서 주식시장하고만 연관지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정말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온 건 맞습니다. 남들이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좋지 않다라고 할 때 우리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요, 구독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내년을 바라보고 봤을 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김 대표 믿고 구독 누르시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어수선했던 시장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